2023년 11월 13일 초겨울에 점심 무렵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계속 연락도 안 되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 난 건가? 와서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연락도 안 되고 집 안에는 인기척도 없는 것 같다. 일단 신고한 분이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신고자는 주민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세입자인 할머니를 상대로 주민센터에 민원을 접수해서 확인하러 갔던 직원이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민원을? 보통 직접 얘기할 텐데. 월세? 아니면 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소음. 그렇지. 뭘로 민원을 혹시 넣으신 겁니까? 1층에서 사는 70대 중반 할머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다고 했는데요. 평소엔 별 소란 없이 조용히 살던 분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데다 강아지가 계속 짖고 이상한 냄새도 난다며 민원을 넣은 거였습니다. 불안한데. 사실 개 짖는 소리만 좀 나고 이상한 냄새면은 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열심히 가죠. 저희가 보통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 확인해 보면 길을 잃고 배회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 하기도 하고 따로 살던 자녀가 모셔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뭔가 불안해서 저희도 급히 출동을 했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밖으로 악취가 나긴 했는데요. 제가 20년간 강력사건 현장에서 자주 맡았던 그 냄새와는 좀 달랐습니다. 야, 그럼 뭐지? 오? 시신이 부패돼서 나는 냄새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집안이 온통 강아지 대소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뭐야? 집에 할머니는 안 계셨고요. 누군가가 들어와 집을 뒤지거나 몸싸움을 한 듯한 흔적도 없었고 혈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러면 강아지 그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난 건가? 아, 근데 키우던 강아지만 두고 할머니가 어딜 가신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전화를 왜 안 받으시는 건지 그건 확인이 됐나요? 확인해 봤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시각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마지막 기지국 위치를 보니까 경북 예천으로 떴습니다. 경북 예천? 야, 지금 영등포에서요? 그 먼 곳에 왜 간 거지? 할머니 인적사항을 쭉 확인해봤더니 경북 예천은 1년 전에 사별한 남편분의 고향이었습니다. 남편의 묘도 거기에 있었고요. 곧바로 저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예천군에도 실종경보 문자를 뿌리고 예천 지역에 공조를 넣어서 대대적인 수색을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의 소방대원에 경찰견에 헬기, 드론까지 띄워서 예천은 샅샅이 뒤졌는데 할머니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야, 할머니가 안 보인다. 어디서 찾지 할머니를? 그 할머니한테는 1년 전에 사별하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외에 다른 가족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예천에서 수색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5살쯤 어머니와 헤어진 뒤 수십 년 동안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고요. 다른 형제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친자식들한테 연락이 갔던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40대에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과 1년 전 사별한 거였습니다. 둘 사이엔 낳은 자녀 없이 의붓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딸 한 명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할머니가 병원비 등을 관리하며 돌봐주고 있었고 아유.
막내 아들 한 명이 할머니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붓딸이 그럼 병원에 있었구나. 그 막내 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나요? 네, 할머니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막내 아들과 연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꺼지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이 아들이었고요. 그 막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언제였나요? 10월 19일 저녁 6시 18분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신고가 아까 전에 23년 11월 13일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3주가. 혹시 막내 아들이랑 통화할 때 좀 별 이야기는 없었나요? 네, 그냥 평범한 안부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 무렵이라 식사는 하셨냐, 집이냐 정도만 묻고 끊었다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전 밤에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럼 그때는 집에 계셨다는 그쵸. 얘기고 아니에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있다면 막내 아들 말로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 후에 자주 깜빡깜빡 하는 데다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치매 때문에 집을 못 찾은 건 아닌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또 다 이게 달라지지. 그럼 치매 증상이 있었으면은 이건 더 큰일인데. 일단 우리 형사님들은 동네 탐문과 동시에 신고일을 기점으로 막내 아들이 어머니 집에 불이 켜진 걸 봤다는 일주일 전까지 집 앞 CCTV를 모두 수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면 사실 CCTV에 뭐 잡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잡혔을 거예요 아마. 혹시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을지 주변에 알만한 분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통화 내역에서 막내 아들보다 더 자주 전화를 했던 전화번호 하나가 형사님들 눈에 띕니다. 전화번호. 누구죠?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응? 야, 70대 초반 남성이면은 할머니가 아까 7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친구같이 지내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법 전단지를 떼다 모아서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요. 일거리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응? 저희 전화를 받자 대뜸 안 그래도 연락이 안 돼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야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전단지 수거 아르바이트 하셨구나. 아 연락이 갑자기 안 되니까 계속 일하시던 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또 되셨을 법하죠.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막내 아들이 이 전단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전단지 할아버지랑 통화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단순히 일을 주고받는 사이 같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니가 사별을 하셨으니까 또 각별한 사이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그럼 여기서 또 수상한 거는 사실 3주 동안 연락이 사실 안 되면 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연세도 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게다가 저희가 할머니를 본 게 언제냐, 갈 만한 곳이 있냐, 예천에 간 걸 아냐 물을 때마다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한 정황이나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무작정 용인선상에 올릴 수가 없어 좀 더 수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주일치 CCTV를 모두 확인한 형사님들이 할머니를 찾지를 못합니다. 아니 찍힌 게 없다고? 참. 말이 안 되는데? 사각지대 아니요. 도로상에 있는 CCTV라도 분명히 잡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잡힐 가능성이 있나요, CCTV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집에 들어가거나 나왔다면
반드시 CCTV에 찍혔어야 하는데 보이질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 저기. 아, 방향이 좀 우측인 거고. 집이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아들의 기억이 잘못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데 할머니가 전단지를 매일 주우러 동네를 돌아다니셔서 동네 분들이 할머니를 잘 알고 계셨는데요. 이웃 중 한 분이 일주일 전쯤 동네에서 할머니를 봤다고 했습니다. 한 CCTV에는 없는데. 아니 그럼 뭐 전단지 수거를 하러 가셨다가 집을 못 돌아가신 건가? 지민 때문에 그런 적 있다고 하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아까 전에 사건 시작할 때 언제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는 게 왠지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속 터지네 이거. 그래서 일단 수사팀에 CCTV를 하루씩 더 거슬러 역으로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고요. 만약 할머니가 예천을 가셨다면 돈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할머니의 금융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그날 일과 시간이 지나서 당장 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혹시 어머니 통장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진술조서도 작성할 겸 통장을 가지고 서해 와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었으니 내일 오전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밤이 되니 또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가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통장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없겠냐. 우리가 집으로 바로 찾아가겠다고 했죠. 통장은 받으셨죠? 네. 통장을 건네받고 그 길로 바로 통장 정리를 해봤더니 10월 20일 아침 집 근처 은행에서 37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현금을 따로 출금한 내역이 없었고 노령연금이 들어오면 공과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이 빠져나간 내역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7만 원이 할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19일 마지막 통화였으니 바로 다음 날 아침이네. 그렇죠. 인출하는 시간이. 근데 평소에 돈을 뽑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뽑은 거는 사실 좀 많이 이상하긴 하죠. 예. 그 돈을 할머니가 직접 뽑으신 게 맞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은행 CCTV를 보려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뽑은 건 아닌지 물어보려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 집으로 갔는데요. 아들 사는 곳이 고시원이어서 출입구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에게 통장을 주고 10분 뒤에 외투만 걸치고 바로 고시원을 나갔더라고요. 설마 도주한 건가? 의붓 아들이지만 30년을 아버지랑 같이 사는 어머니인데 병원에 있는 누나까지 돌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렇죠. 그 휴대전화를 끈 그 시점부터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겁니까? 네, 밤새 아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은행 CCTV부터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CCTV를 교체하는 바람에 기존 자료가 남아있질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밤낮 없이 CCTV를 돌려보던 우리 형사님들이 마침내 할머니를 찾아냅니다. 신고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거슬러 10월 19일로 갑니다. 10월 19일? 그럼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찍힌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일주일 전에 그치.
집에 계셨던 게 아니네. 근데 그날 언제 찍히신 건데요? 저녁 8시 13분에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거. 이게 거꾸로 계속 확인을 한 건데 집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으로 찍혔다는 거는 나가는 게 없죠. 그게 마지막이라면 나오는 게 찍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 근데 할머니는 지금 집안에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뭐 이렇게 증발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감쪽같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죠? 근데 19일 저녁이면은 막내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다는 그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고 5분 뒤에 아들과 통화를 나눈 거였는데요. 그리고 7분이 지난 저녁 6시 25분에 할머니 집 방향으로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 할머니 집으로 들어간 남자는 2시간 반 정도가 지난 밤 9시경에 골목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뭐야? 할아버지 같지 않은데 좀 젊은데요? 저게 입김이야? 아니면. 담배야, 담배. 담배 연기, 담배 연기야. 가방 하나 들고 나오고. 어. 근데 지금 이제 좀 화면상 잘 안 나와서 저게 누군데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 그 막내 아들? 통화하고 나서 집에 갔다 온 거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통화만 했다고 했지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했죠? 갔다 오고는 안 했지. 이제 불 켜져 있다고만 한 거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이 집에서 나온 거는 다음날 20일 밤으로 추정이 됩니다. 할머니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건 뭐야? 20일 밤에 11시 55분에 집으로 들어간 막내 아들이 1시간 10분이 지난 21일 새벽 1시 5분경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이죠. 아, 설마. 아니 저거 고무통이잖아. 아이고. 아 미친 거 같아 진짜. 야, 낑낑거리는 거 봐. 이게 들 수가 없으니까 굴리면서 지금 나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는 거죠? 와, 너무 끔찍하다. 지금 저 안에 할머니가 지금. 말도 안 된다. 야 차까지 준비했어. 비상등까지 켜고. 쟤 다 준비한 거야 저거는. 저 고무통이 갑자기 왜 있어? 아, 이건 참 없을 짓을.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막내 아들이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고무통에 실어 유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종자가 19일 저녁에 집에 들어간 뒤로는 나오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아들이 대체 왜? 그러면 할머니가 치매라고 이야기한 거, 전단지 할아버지 얘기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치매도 거짓말이야? 와 그럼 진짜 너무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해해놓고 지금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 같으네. 아니 근데 그 이웃이 일주일 전에 할머니를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분께 확인해 봤더니 할머니가 매일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아 이게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좀 수사가 늦어진 거죠. 그럼 그 고무통을 실은 차도 아들 차였나요? CCTV로 추적하다가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렌터카였습니다. 업체에 찾아갔더니 아들 이름으로
10월 20일부터 3일간 빌린 계약서도 있었고요. 이런. 야, 그러면 19일 날 밤에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 전화로 확인을 한 거고 렌터카 업체 사장님 말로는 이후에 같은 차량을 빌린 고객이 트렁크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난다며 항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감식해보니 루미놀 반응이 나왔고요. 국가수에 긴급으로 DNA 감식을 의뢰했는데 피해자 혈흔이 맞았습니다. 차량 GPS를 까보니까 21일과 22일 경북 예천을 다녀온 동선도 확인됐고요. 그래, 예천을 할머니가 가신 게 아니고 아들이 간 거네. 아, 근데 왜 예천이지? 예천에 어쨌든 간 저희 친아버지의 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거기다 같이 또 어머니를 매장을 하지 않았겠죠 설마?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근데 이제 고시원에서 작정하고 도주한 거잖아요. 지금 전화기를 꺼놓고. 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부터 7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유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붓 아들을 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들은 강 씨가 도주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걸로 보고 강 씨의 통화 내역을 모두 뒤져서 도주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연락한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경기도에 사는 강 씨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할머니의 통장을 받으러 저희가 강 씨를 찾아갔을 때 저희랑 통화한 걸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 그래서 바로 이 여성을 찾아갔는데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반응이 왜요? 굉장히 초조해하는 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뭐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뭔가 숨기고 있거나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뭔가 그렇죠. 있어.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강 씨의 오랜 동창이었는데요. 종종 안부 삼아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 이틀 전,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장을 넘기고 고시원에서 도주를 한 그날 밤 강 씨가 이 여자를 갑자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꺼낸 거죠. 자기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면서요. 뭐야, 이거 갑자기 찾아서 살인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여성분은 무슨 죄고 얼마나 놀랄 일이야 그게. 맞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조건 자수부터 하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 다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분 전에도 잠깐 만났다 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30분 전이면은 뭐 멀리 못 갔겠네 아직. 그렇지. 그래서 일단 실종수사팀 전원이 탐문에 들어갔고 강력팀 형사들까지 달려와 합류했습니다. 2인 1조로 흩어져 둘이 헤어졌다는 역 인근 PC방, 숙박업소, 마사지업소, 주점, 식당 등 강 씨가 갈 만한 곳은 모두 뒤지며 뛰어다녔죠. 그런데 한 모텔 주인이 강 씨의 사진을 보더니 혼자 온 남자라 기억한다며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나눠 뛰어 올라갔죠. 문에 귀를 대보니까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모텔 직원인 척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야 갑자기 조용해지면은 이제 뭔가 낌새를 차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도망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문의 턱하니 열리더니 두 손을 탁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어머니 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머니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서 한참을 달려간 곳은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자 묘를 섰던 경북 예천이었습니다. 아, 그럼 설마 아버지 거기다가 만약에 했으면 그건 뭐야. 저희 수색하는 과정은. 아유, 저렇게 깊게 팠어? 깊게도 그러다. 아유, 씨, 아들.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근데 어떻게 아버지 고향에 아버지가 30년을 사신 어머니를 두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 상태는 어땠나요? 구덩이를 1.2m 정도로 깊이 파서 수습하는 데도 애를 썼는데요.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긴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와, 미친. 기가 막힌다 정말. 머리 위쪽으로 2장, 다리 쪽으로 2장씩 위아래로 씌어져 있었고요. 그 위로 줄넘기랑 강아지 산책용 목줄을 감아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참. 와, 진짜. 자루에서 시신을 꺼내보니 무릎을 머리 쪽으로 접은 자세였는데 고무통에 넣으려고 작게 웅크려든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 통장을 안 줘서 다투다가 뺨을 한 대 맞고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뺨 맞았다고 살인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전단지 할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연락하던 전단지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됐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강 씨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월 20일까지. 그러면 20일이면 범행 다음 날인데 바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요? 강 씨는 범행 6개월 전인 4월부터 실직 상태였는데요. 주변에 실직 사실을 숨기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20일이 월급 날이니 10월에는 꼭 갚아주마 약속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갚아야 할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야. 제가 볼 땐 통장에 있는 돈을 거의 다 뽑은 것 같은데 돈이 진짜 얼마 없었네요, 통장에 그러면.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가 가져간 돈이 밝혀졌는데 총 165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갖고 있던 통장이 총 3개였는데 평소에도 잔금이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 돈이 뭐가 있겠어. 의붓딸 치료비 되지.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아니 근데 아무리 실직 상태여도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빌려 쓴 게 그 돈을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경륜, 경정에 베팅도 하고요. 인터넷 방송하는 BJ들 있죠? 풍선도 100만 원 정도를 쏘고 영상물을 다운받는데도 결제를 했더라고요. 와 미쳤네 그냥. 풍. 아니 100만 원을 풍선을 쏴요? 야, 내가 널 쏘고 싶다. 야, 그 돈을. 근데 강 씨가 노린 건 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4개월 전인 6월에는 어머니가 새 들어 사시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기도 했고, 범행 얼마 전인 10월 초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상속한다는 거짓 유언장까지 몰래 써둔 상태였습니다. 야, 그럼 지금 완전 계획을 했네. 완전 모든 걸 계획을 했네, 철저하게. 와 진짜 개 진짜. 아니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강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